서울에서 빈집은 사람이 없어서 빈집이 아니에요. 쓰임새에 대한 고민이 아직 없다 보니까 오래도록 비어있고, 한쪽에서는 공간이 없다고 난리, 한쪽에서는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필요와 니즈를 이제 잘 매칭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신촌이나 송정동도 그렇고 성수동도 빈 공간이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들도 빈 공간이 꽤 있어요. 죽은 상권들 공간 그리고 왜 비어 있는지, 비어있는 곳들을 좀 보면 기존에 거기를 채우고 있던 인구층이 어디론가 이제 움직이면서 더 이상은 예전처럼 꽉 차 있지 않는 상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역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임대료가 급상승을 하게 되고, 그 지역에 있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버텨낼 수 있는 상권이 없는 거죠. 건물주분들이 비워둔 채로 그냥 두신대요. 그거 임대료 안 들어온다고 해서 당장 본인들이 힘든 상황도 아니고, 임대료를 한번 내리면 그 이후부터 올리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인식 때문에 몇 년째 그냥 방치하고 두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송정동, 여기도 빈집들이 꽤 많아요. 재밌는 게 옆에 이제 성수동이라든가 비싼 동네가 너무 뜨면서, 그러면서 이 송정동 자체도 지금 집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빈집들이 또 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보통 건물을 사시는 투자자분들이 자기 돈을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은행 대출을 끼고 사시죠. 근데 은행 대출이 나오려면 그 건물이 주거 용도가 아니라 근생 용도여야지 그 건물에 대출을 끼고 이제 살 수 있대요. 일단은 대출을 끼고 샀어요. 근데 문제는 이 동네가 아직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당장을 내놔도 근생의 용도의 공간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임대가.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 빈 공간이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거주하는 실생활권자도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고, 그럼 그 동네는 점점 땅값만 비싼 빈 공간이 많은 동네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공간이 없다고 난리, 한쪽에서는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필요와 니즈를 이제 잘 매칭을 시켜서 사회적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없을까? 영감을 줬던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는데, 유럽에도 빈 건물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인구가 줄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나가던 민간 디벨로퍼가 제안을 해요, 정부에. 나한테 이거 10년, 50년 빌려줘, 1유로에. 그러면 내가 내 비용을 들여가지고 잘 개발해볼게. 그리고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은 스위시에 하자, 혹은 내가 가져갈 거야. 이 프로젝트의 이후에 이제 기대 효과는 낙후된 지역의 자율성화에 효과가 있을 거야. 편의상 1유로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불렀었고, 한국식으로 또 색다르게 더 멋지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그때 이 건물주분이 저를 먼저 좀 찾아오셨었어요.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을까? 자문을 저한테 구하셨고, 여기서 1유로 프로젝트를 하면 너무 좋겠다. 흔쾌히 또 이거 너무 좋다. 어려웠던 건 이제 공무원 조직은 리스크를 먼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과감한. 그러니까 따박따박 나오던 월급을 뒤로 하고 시작을 했죠. 1유로 프로젝트는 크게 세 주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건물주를 설득해서 1유로에 빌립니다. 뭐 한 1,600원 정도? 일단 저도 활동을 했던 건축가로서 나름의 전문의 인력이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주제 컨설팅부터 브랜딩, 건축 설계, 시공 감리까지도 다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그 빌린 공간을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젊은 역량 있는 브랜드들에게 또 빌려줘요. 여기가 이제 저희 앞마당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101호가 그 다양한 F&B 브랜드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공간. 4계층 정도의 다가구 주택이었었는데 한 20세대가 살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 전에는 펜스랑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이제 막혀 있었고, 유리창들이 깨지고 들어가 보면 이제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막 노숙자분들이 막 잠을 자고 있고, 이런 공간이 이런 지역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주변이 더 낙후돼가는. 예전에는 이제 반지하 공간이었었는데 작은 정원으로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네, 여기는 지금 필라테스, 뭐 요가 관련된 팝업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원래 옛날에 공동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 다가구 주택의 사람들이 화장실이 안에 없었나 봐요. 밖에 와서 썼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다 이제 없애고 여기를 이제 정원으로 이제 만든 거죠. 이제 3층으로 가시는데 3층은 원래 다가구 주택의 주인 세대가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이런 마감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고급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예전에 한 경찰관 분이 아내분이랑 오셔가지고 자기가 여기 예전에 여기 담당 경찰관이었는데 너무 고맙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얘가 전에 여기는 굉장히 이제 무서운 곳이었다.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좀 어두웠던 곳이었었는데 이 지역이 좀 밝아진 것 같아서 일단 너무 좋다. 현재 12개 브랜드, 공식 브랜드 크루가 있고요. 예비 브랜드 크루들이 팝업을 운영하면서 결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앤티크하우스 서울은 여행에 관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이제 와인도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베러얼스 제로 웨이스트 샵은 쓰레기를 제로화하려고 노력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 플라스틱 프리나 저탄소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곳은 시간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라이빗 스파 공간이에요.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죠. 서울은 뭐 역세권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거의 200만 원 이상씩 손익이 모두 다 임대료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뭔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송정동이라는 게 사실 정말 서울에 살면서도 들어보셨어요? 그쵸? 다들 송정동이 어디야? 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송정에 처음에 들어와서 느낀 이미지는 서울이라기보다는 어떤 읍내 같은 느낌의 상권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냥 주거지. 그것도 제일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원유로 프로젝트. 이거 되나? 여기 될까? 이 생각 엄청 많이 했죠. 기대와 달랐던 건 유동인구가 너무 없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매출이 적을 것이고 매출이 적다는 건 사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죠. 성수까지는 왔는데 이곳으로 오기는 걸어서 또 애매하고 정말 사람을 이곳에 물리적으로 오게 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그 심각한 걱정을 하고 다행인 건 임대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점이고 견딜 수 있다는 건 좀 더 긴 시간 내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 이 동네 분들과 함께 뭔가를 해나가야 되는데 40년 이상 재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저쪽에 이제 피자집을 운영하시는 한 70대로 보이신 분들이 여기서 중학교를 나오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원유로 프로젝트가 처음에 공사가 시작됐을 때는 주변 이웃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 소음이랄지 먼지랄지 사실 친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기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에 가끔 빵도 갖다 드리고 어르신들과 서로 안부 물어가면서 보통은 이제 새로 이사를 오면 떡 돌리거나 뭔가를 이제 드리잖아요. 주민분들께 제안을 했죠. 우리 플로깅으로 인사합시다. 청년들이 한 20명이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스니까 어디서 나온 단체냐, 뭐 교회에서 나왔냐 가지고 있던 그 홍보물 드리면서 송정동에 이제 3년 동안은 있을 거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지나가고 있으면 아들 어디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너무 따뜻하죠. 사실 창업은 되게 외로운 일이거든요.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하고 책임을 떠안아야 되고 그래도 여기는 서로 또 응원하기도 하고 옛날에 상가번영회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있으면 같이 봐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표님들 애기들 이제 데리고 오면 다 삼촌 이모예요. 다 여기서 놀다가 저기서 놀다가 강아지도 마찬가지. 2년 정도 됐는데 단골이 생겼습니다. 이 단골이라는 게 사실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매출의 한계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단골이 있으면서 기본 매출이 보장이 됐죠.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원유로 덕분에 되게 많이 유동인구가 많아졌다. 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살아났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지역의 부동산 분들이 이사 오실 분들을 보여주실 때 꼭 여기를 꼭 데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송정동에 1유로 프로젝트가 있다. 저희가 없던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건물 자체는 약간의 좀 생명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쓰지 않는 순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노후되거든요.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새로운 쓸모를 입힌다는 것 자체가 좋은 윈윈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는 서울은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고 빠르게 뭔가 좋았던 것들이 없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상권이든 도시 재생이든 뭐든 결국 정주율과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여기서 살고 싶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됐을 때 내 앞마당도 꾸미고 내 앞 골목도 쓸기도 시작하고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가 궁금해지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고 예전처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1, 2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죠. 내 집 마련은 너무너무 힘들고 신촌이든 신사동이든 어디든 정주하는 그런 인구가 깨지고 그게 깨지면서 커뮤니티도 깨지고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좋은 세상은 좋은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도시는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라이프 스타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내리는 건강한 결정들이 모여서 좋은 공간, 좋은 동네, 좋은 도시, 좋은 세상을 크게 이뤄나간다라는 나름의 슬로건이 있다 보니까 빈집이나 오래된 건물은 흔적을 살려가면서 멋지게 레노베이션을 하고 거기에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도시 구조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금 1유로 프로젝트가 거기에 대한 초석인 거죠.